영업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발목 수술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관의 측면이거든요. 이 네 가지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 다닌 지 들어간 지 한 지금 2주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8개월 정도 또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문과가 보통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경력이 인정이 많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왕이면 제가 전공 문과니까 문과를 네네. 살려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나마 선택한 게 네.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적성이나 본인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그런가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해보니 이것도 이렇게 견적을 내서 이렇게 원가도 산출하고 이런 업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꼼꼼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회사의 그 주력 아이템 상품은 어떤 건가요? 혹시 아실까요? 그럼 수입 중심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직접 수입도 하고 수출일 경우에는 삼자 무역 거래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네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시면서 네.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경력으로 보면 몇 네. 가지 직무를 넘나드셨어요. 몇 가지 일을 해보셨는데 해보시니 어떤 부분이 나한테는 마음에 들더라, 어떤 거는 안 맞더라,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든 부분이 있으세요? 안 맞는 건 같은 거는 제가 주변이나 아니면 회사 상사분들한테 평가를 좀 들었을 때, 너 그런 꼼꼼한 업무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업무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꼼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느낌이랄까. 잘 맞는 거는 어떤 쪽일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길에서 말을 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하면 영업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발목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막 바깥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또 영업은 또 못할 것 같다는 또 음, 생각,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봤을 때 그 네. 회사에서 대인적인 일을 하는 게 잘 맞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앉아서 업무만 하고 뭐 문서만 좀 많이 보는 업무보다는 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분은 음, 저를 처음 보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맞을 수는 있겠다. 근데 제 장점을 조합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기간이 취직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취직하신 건 잘 하신 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네. 자료를 보니까 네. 여기 자료에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인정 네. 욕구가 크다. 네. 인정받는 일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양한 흥미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대체로 저희가 그 다양한 분들을 볼 때 저희의 직업이 헤드헌터잖아요. 헤드헌터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고역량 보유, 흔히 말하는 고성과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고성과자인지 검증한 후 회사에 추천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의 경험상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고성과자의 공통되는 성향이에요. 인정욕구, 음, 성취, 그리고 보람 있는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나 인정,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네. 것들이 보통 그 개인 특성 분석을 할 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할 때 그 고역량 보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취지향적, 그리고 인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인정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거,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 또 효율성을 높이 해서 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고역량 보유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네. 본인이 잘 맞는 일만 찾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혹시 업무를 하거나 하실 때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할 때
있긴 했지만 회의 자료 관리하고 회의록 수정하고 이런 업무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 건지 아니면 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회의 자료를 만들 때 좀 빼먹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뭔가 만드는 일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확인한다고 많이 확인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좀 빠져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저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좀 다른 틀었던 거거든요. 제가 좀 지인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좀 고정급이 없이 일하는 거였었어요. 그런 점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약간 포화시장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비전을 길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 안 하게 되면서 지속할 만한 일은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일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일 다 자기 주도성을 갖고 일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서포트하는 업무고 성과 지향적이긴 하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이라 그게 아마 심정적으로 안 맞으실 수도 있었겠다 네. 싶어요.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도 꼼꼼함을 요하는 거라 또 사실은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본인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고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첫 번째 수 있는 내가 네.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성격에 맞는 일,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 직업에 대한 가치관 부분에서 사회적 영향력, 인정, 그리고 인정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에 대한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관의 측면이거든요. 이 네 가지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성향 분석이 먼저 돼야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성격 검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 역량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직 코칭 관련해서도 그 검사를 해리슨 검사라고 해서 그 행동 특질을 분석해서 그 행동 특질에 맞게 그 적합한 직무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한다. 이런 부분에는 성과를 낸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직무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위험한 것은 네. 현재까지는 이게 괜찮을까 해서 도전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시행해보고 또 아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시행해보고 또 아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시행착오를 네. 세 번에서 네 번을 지금 하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연령이 아직은 그 입직을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경력도 아직 높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산업군을 넘나드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5년 차가 되고 일관된 경력이 없고 나이로도 이제 이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택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직무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회사는 중간에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에 들면 더 다닐 수도 있지만 직무는 이제 어느 한 영역에 네. 전문가로서 딱 자리매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이 지금 입사하셔서 일하는 딱 네. 맞지 않고 이것도 한계를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나에게 맞는 나의 행동 특질과 나의 기본적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크게는 본인에 대한 특성 이해, 그 다음에 직무, 기업,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이력서의 작성,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 면접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 이런 다양한 그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재직하시면서 혼자 좀, 네. 좀 어려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희의 이직 코칭 프로그램이 그 네. 과정마다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뭐, 또 이제 재직하시면서 시간 내서 나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 그리고 그걸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그거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에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서류 전형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 지원을 할 때 혹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곤란할 만한 그 회사에 지원할 때는 신분 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지원 대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에 갔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하고 가이드도 드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의 면접을 위해서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재직하는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그분하고 인터뷰하면서 회사의 문화, 방식,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합격하시면 합격 후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해 드리는 거, 그리고 입사 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커리어 코칭을 해드리는 거,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이거부터 다시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선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혹시 네. 예전에 MBTI 검사라든지 네. 직무적성 검사라든지 네. 관련된 다른 검사들을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문적성 검사라고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네. 그거는 뭐 타고난 기질에 관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하는 업무 좀가 나오긴 했어요. 예, 뭔가 창조적인 것, 각각 부분적으로 좀 개인에 대한 네. 평가를 해준 거고, 그걸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서 직업, 그 직무,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점검하는 그런 네. 검사가 해리슨 검사예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그 이직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검사라고 생각해서 해리슨 네. 검사를 그 기본적인 툴로 찾은 거죠. 아, 네네. 예. 회사는 네. 어떠세요? 그 연봉이라든지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아, 연봉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고 전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연봉보다 밑으로 받고 있어서 근데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예, 일단은 그 좀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진 않고 근무 환경은 기본적인 식대 제공 이런 건 있고 뭐 연차 있고 그리고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야근은 없으세요. 저는 적응하느라 좀 있을 것 같고 보통 네. 업무 네. 때 영어 전공이시니까 영어에 네. 대한 네. 활용도를 많이 하시겠네요? 네, 메일을 영어로 주고 받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 그 커뮤니케이션 직접 네. 하실 네. 통지거나 뭐 이런 환경에 네, 종종 하고 주로 메일을 하지만 가끔씩 통화나 이제 뭐 회의 같은 거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어떤 일을 도전하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신입으로 입사하신 것처럼 거의 신입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실 거예요. 다만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갖게 된 본인의 역량들이 있잖아요. 네, 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음, 아니면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나 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패턴을 회사 생활 어떤 영역으로 가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그 경력 있는 신입으로 얘는 입장이세요. 네, 예, 이제 당연히 새로 입직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뭐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측면은 내가 할 수 있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일을 찾아서 진행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 사회는 다 성과 중심이고 성과를 잘 내는 분은 평생 직장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이직을 해서 연봉을 굉장히 상승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전문가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점점점 연봉의 상승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회사 규모 내지는 회사의 근무 환경도 최대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쪼록 좋은 직장,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서 성공적으로 이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